안녕하세요. 시원연구소입니다. 시원연구소 오늘은요, 다학년 학급에 관련한 연구물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일전에 이 연구물을 한번 올려드리려고 하다가, 삭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부터 다학년 학급에 대한 관심은 좀 있었던 편인데요. 근데 이제 저는 다학년 학급을 약간 영재 학급 측면에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, 최근에 대안학교에서 캠프를 많이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더 좀 관심이 커졌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음, 많은 연구물들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, 이제 제가 그 다학년학급이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캠프를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, 설계자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다학년 학급을 이제 활용하고 계신 이제 현장의 교사분들이 계시다면, 음, 제가 하고 있는 이 연구에 대한 뭐 어떤 인터뷰나 아니면 어떤 의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댓글로 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 연구물은 1995년 굉장히 옛날 연구물인데요. 근데 저는 그냥 좀 궁금했어요. 이 1995년도에 이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, RER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이 탑티어 이 저널지에 과연 어떠한 내용의 이 논문들이 실렸나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고 1995년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다학년학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인데 이 외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활용을 했나 약간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고 어쨌든 저는 좀 그 옛날의 과거의 그 어떤 내용들을 좀 이제 훑어보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학년학급을 영어로 멀티그레이드 클래시스라고 부르는데요. 그래서 다학년학급은 학생들이 있는 수업이겠죠. 근데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학년들이 한 명의 그 교사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그 수업 형태를 말하는데 이제 같은 타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? 한 그룹에서 두 개, 세 개의 학년들이 한데 모여서 한 명의 교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. 네. 그래서 학생들, 이 다학년 학급에서의 학생들은, 이 그 학년 수준의 어떤 그런 과제, 기대되는 학년 수준의 과제를 달성하고, 그리고 또 특별한 그 학년 그 교육 과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업에서 일반적으로는 좀 행정적이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학년학급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 다학년학급제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잖아요. 일반적으로는 다 학년, 1학년부터 6학년까지, 그러니까 동일한 나이의 아이들이 각 학년에 해당된 그 할당 교사 밑에서 수업을 듣는데 이런 다학년 학급을 이제 만든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보면 이제 정책적인 어떤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이제 학교에서는 좀 이제 이 나이와 학년을 좀 믹스해서 이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이 교육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. 근데 저는 사실은 행정적인 저런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좋지만 저는 이 교육적인 리즌 때문에 이 다학년 학급을 좀 관심을 갖게 된 거죠. 이제 영재 학급 측면에서요. 그래서 이 학생들은 같은 학교, 같은 클래스에서, 죄송합니다. 같은 클래스에서 같은 교사와 함께, 이제 매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. 근데 보통 한 3개 정도가 이제
운영이 된대요. 이 프랙티스는 이제 멀티 에이징 그룹이라고 부르는 거죠. 멀티 에이징 그룹. 이것은 중요한데 멀티 그레이드 클래시스랑은 좀 다른 차별점이 있는 거예요. 이 멀티 에이지 클래시스가. 그래서 과연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? 멀티 그레이드 클래시스는 좀 필요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. 근데 멀티 에이지 클래시스는 그들의 어떤 인식된 교육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형성이 된 거죠.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영재학급 측면은 사실 요 뒷부분에 더 해당이 될 거예요. 멀티 에이지 클래시스. 그래서 a great deal of, 네, 그래서 이 어떤 연구에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이 멀티그레이드와 그다음 멀티 에이지 클래스의 효과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. 근데 여기에는 이 주제의 관점에 몇 가지의 그 어떤 이 주제의 관점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부분만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연구에서 멀티그레이드와 멀티에이지 그룹은 이제 1983년 그래서 이 프렛이라는 이 학자분의 성함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프렛이라는 학자분이 결론 짓기를 이 그 감정적인 발달 있잖아요.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발달의 효과를 일반적으로 이 아카데믹 어떤 성취 이게 노 컨시스턴트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교육에 맨 처음에 입문한 게 사실은 영재 교육이라서 그런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의하는 편이거든요. 또 제가 이제 일하는 현장이 아이디어 컨설팅 현장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캠프 같은 그런 설계를 또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뭐 사회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어떤 발달, 뭐 인지적인 발달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. 그 학생들 각자가 처해진 환경과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드러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팩트 같거든요. 그런데 우리는 같은 학년의 애들을 몰아넣고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돌리기 때문에 교사들이 더 당황스러워하지는 않느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에서 약간의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네 저는 인정을 하기도 하고 또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이제 밀러라는 사람의 이제 관점을 보면은 연구물들을 살펴보면은 1986년에 이 연구물이 이제 실천이 된 건데 결론 냈기를 멀티그레이드와 멀티에이지 클래스는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. 학생들의 그 아카데믹 퍼포먼스와 소셜 릴레이션십스 그리고 이런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꽤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. 프렛은 제한하지는 않는데 완전하게 이 드러난 이제 연구의 관점이 완전히 끝났다고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그 멀티 그레이드, 멀티 에이지 클래시스나 아니면 싱글 그레이드, 싱글 에이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. 싱글 그레이드, 싱글 에이지의 클래시스 이런 거에 중요한 어떤 그 통계적인 수치 모두 이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좀 카운티드 되어 있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연구들이 끝난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. 뭔가 어텐션이 이 멀티 그레이드와 멀티 에이지 클래시스의 특별한 형태의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리고 또 메소돌로지컬한 방법론적인 그 퀄러티 그 연구의 퀄러티 그리고 뭐 사이즈 이펙트 이런 것들이 아직
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기준이 이 좀 약간 이제 모호한 상태고, 그리고 멀티그레이드 클래시스는 차별점이 없는 거예요. 멀티 에이지 클래시스와 별다른 차별점이 없는 거고,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가 아직은 세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, 그리고 이 둘 다의 관점이 단지 잉글리시 스피킹 컨트리 나라에서만 수행이 된 거예요. 당연하죠. 지금 이때가 지금 1986년 이럴 때면은 다들 이렇게. 저희는 또 일본 학제를 좀 따와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본도 저희와 같았을 것이고요. 그래서 이게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. 늘어났으면 좋겠다. 이게 굉장히 이 관점이 굉장히 미국적이잖아요. 그리고 이 멀티에이징 그룹핑의 이점을 주장하고 싶다라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이 멀티그레이드 티칭에 대한 좀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, 우리나라 이때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, 전쟁의 여파로, 50년대 있었던 6.25 전쟁의 여파로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단일 학년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키워냈지만, 이제 양성했지만, 사실 그 안에서 나이대가 굉장히 좀 다양한 친구들이 같이 그 학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뭐 예를 들자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의 때를 놓쳤는데, 나중에는 또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공부를 하고 싶고, 또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고,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자기 혼자로서는 이 멀티그레이딩 에이지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4학년이어야 되는데 2학년 학급에서 수업을 듣고, 그러면 이제 그 학급의 내용 자체는 약간 멀티에이징처럼 보여줄 수 있었겠죠.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 초등학교 학생이 53%가 이제 교사가 멀티그레이드 클래시스로 이제 운영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또 스위스에서는 23% 정도가 멀티그레이드로, 그다음에 젊은이에서는 이 8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멀티그레이드 클래시스로 이제 한 거예요. 이 루럴 디스트릭트보다는요. 제가 봤을 때 이 개념이 지금 계속 약간 이 멀티그레이드와 멀티에이징이 약간 영재학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, 또 앞선 내용과 또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,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게 복합적인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엘레멘터리 스쿨의 85%,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,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멀티그레이딩 그룹핑이 좀 이루어지긴 한 거고, 그다음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3분의 1 정도의 하나, 두 명의 교사, 학교에서의 이 사람들이 의해서 운영됐고, 스코틀랜드에서는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50명보다는 좀 적게 이제 운영이 되었고, 핀란드에서는 70%의 친구들이 이 몇 명의 3명 혹은 그보다 좀 적은 교사들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서 이제 운영이 되었고, 포르투갈에서는 80% 정도 참여를 했는데 2개 클래스보다는 좀 더 많진 않게,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1,000명의 이제 한 명의 교사가 11,000명의 교사들이 루럴 이 스쿨에서,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25% 정도 1 혹은 2 혹은 3 룸의 스쿨에서 특히 초등학교,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다면 다 초등학교예요. 그리고 미국에서는 현재 1,000명의 어떤 학교에서의 1,000명보다 좀 적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,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나라 이름 보면서 오 이렇게 하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포르투갈, 오스트리아, 핀란드, 스코틀랜드, 이런 어떤 캐나다, 정말로 서방 국가에 좀 발전이 좀 되고 있었던 국가에서 많이 이제 됐는데, 근데 보세요.
근데 유네스코 1989년도 유네스코에 따르면은 이 멀티그레이딩 티칭, 엘레멘터리 스쿨에서의 멀티그레이딩 티칭이 꽤 중요한, 이 에이지안과 그 퍼시픽 컨트리에서도 꽤 중요한 상황으로 이제 연출이 된 거예요. 컨트리는 such as Republic of China, 인디아 이런 데서 보고가 됐는데 42만 그리고 32만 7천 학교가 이 멀티그레이딩 티칭을 한 거예요. 이게 이제 약간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경제적인 거, 정책적인 거, 그다음 교육적인 것이 다 합쳐져 있겠죠. 그래서 멀티그레이딩 티칭 어컬 그리고 이 2만 개의 학교,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는 1,540개의 학교.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전쟁의 피해라는 걸 통해서 그 학년에 올라가야 되는 친구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배워야 되는 걸 못 배웠기 때문에 이게 선형적이잖아요. 학습 자체가.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는 끼지 못하고 다시 학년을 좀 낮춰서 수업을 듣다 보면 그 수업 자체가 자연스럽게 멀티그레이드, 멀티에이징이 된 거죠. 이게 1989년도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때쯤에는 이런 게 아니죠.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았겠죠. 이때쯤에는 대부분의 친구들 다 학년에 맞춰서 수업을 원 그레이드로 진행이 되었을 거니까요. 자, 그러면 이 멀티 에이징 그룹핑의 어드밴티지를 좀 볼게요. 이 멀티 에이징 스튜던 그룹은 한 명의 그 하나의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거에 비해서요. 근데 그것은 학교에 의해서 수행이 됐잖아요. 근데 그들 스스로는 라벨이 아니고 논 그레이드로서 라벨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개념들을 사용할 거를 보면은 사용한 대로 멀티 에이징 그룹핑은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그레이디드 시스템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게 사용이 된 거고 학생들은 그들의 그 어떤 학년 라벨을 좀 유지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2학년인데 일부 2학년인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은 또 그룹핑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한 건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에서도 뭐 수학 경시 같은 게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대회에 나간 친구들만 따로 반을 또 꾸려가지고 방과후인가 하여튼 시간을 빼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더 공부를 시키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학교는 멀티에이징 그룹을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. 좀 분류적인 측면에서 superior to single age horizontal grouping. 그러니까 요 어떤 좀 우수한 친구들, 그리고 이 사회의 이점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호리존탈 그룹의 싱글 에이지 superior 친구들을 분류하는 그런 거. 그리고 family like structure of the group.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적어도 1년에 이 에이지에서의 어떤 거기서 떨어져서 세임 클래스에서 좀 몇 년 동안 이렇게 대우를 받은 거예요. 대우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. 근데 반면에 이 멀티그레이드 클래스는 보통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. 이런 어떤 이유로 이 멀티 에이징 그룹이라는 게 이제 이러한 경제적이고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건데 이 멀티 에이징 그룹에 대한 이 옹호적인 입장은 코그니티브한 측면과 넌 코그니티브 측면에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학생들이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데 전통적인 같은 학년 클래스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다양한 릴레이션십을 서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좀
좀 더 많은 센스를 좀 포함하고 있대요. 서포트와 스큐리티랑 그다음에 컨피던스 측면에서도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굉장히 다양한 그룹, 학생들의 굉장한 다양한 그룹을 가르치는 거는 개인화된 그 교수가 필요했던 거예요. 교수자의 역량이 매우 높았어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리고 또 디벨롭 이 밸런스, 이 그 퍼스널리티의 이 밸런스의 이제 발달이 좀 이제 육성되는데 태도나 이 퀄리티에 따라서 그래서 학생들이 좀 복합적이고 이게 약간 사회의 이 환경이 복합적이고 이제 막 체인징 되는 상황에서 이런 태도나 퀄리티들에 의해서 이제 양육이 되고 이제 좀 이렇게 증진이 된 거예요. 그러면서 밸런스를 잡아갈 수 있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셀프 컨셉트 오브 슬로워 그 올더 약간 이렇게 좀 느린 친구들 있잖아요. 느린 친구들이 자기보다 이 클래스에서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을 에게 물어보는 것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전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원래 내가 3학년인데 2학년 친구가 좀 똘똘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물어봐서 자기도 좀 이득을 얻게 되는 네, 그런 어떤 경험들을 줄 수도 있고 또 안전했대요. 교사와 학생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왜냐면은 학생이 같은 교사의 2년 혹은 그 이상의 연수 동안에 같이 머물러야 되니까 계속 신뢰가 생긴 거죠. 그 다음에 fewer anxiety 그 어떤 걱정이 좀 줄어든 거예요. 왜냐하면 그 교육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카데믹한 그 소셜 그로스뿐만 아니라 이 아카데믹한 프로그레스도 수행이 되었던 거예요. 그리고 멀티 에이징 그룹핑은 영어 스튜던트한테 좀 기회를 준 거예요. 관찰할 수 있는 좀 자극적인 그런 어떤 그리고 이미테이트 모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범주의 행동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좀 자극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좀 이제 연령이 좀 더 높은 학생들은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. 이 좀 덜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덜 아직은 발달된 친구들을 위한 책임감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. 그러니까 서로 뭔가 상호보완적인 그런 역할들을 한 거죠. 그리고 멀티 에이징 그룹핑은 이제 협동.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훈련에 필요하고 또 약간 압력의 경쟁적인 걸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. 협동을 하고 이러니까 좀 이런 상황들이 좀 이제 줄어든 거고요. 그 막 경쟁적으로 막 살아야 되고 막 우리는 같은 학년 중인데 이 중에서 뭐 누가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됐다는 얘기고요. 그리고 이제 로얼 그레이드의 학생들은 이 하이어 그레이드에 의해서 좀 이렇게 참여되고 이러면서 더 풍부해진 거예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전문가를 통해서 배운다.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점점 그 전문가에 의해서 지도받고 하면서 더 점점 그래서 이 바이고츠키의 GPD 같은 그런 개념이죠. 그리고 현재 그 컨셉 인지 발달에 대한 현재 컨셉 딱 나오네요. GPD 이런 것들이 이제 향상이 된 거고 마침내 이 멀티 에이징 그룹핑은 좀 약간 이게 문제예요.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이제 요 11번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. 뭐가 문제가 나오냐면 이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느껴진 거예요. 이게 단점이 돼요. 컨선이 돼요. 그래서 이 그 스탠다드 이 싱글 그레이드 이제 포맷의 이제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싱글 그레이드 이제 이 기간에서 요거에 대한 필요성이 좀 적이 된 것은 학생과 교사가 보통 반겨하지 않은 거예요. 이 우리나라도 문제.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거는 교사 중심이지만 이 페어런츠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. 반기지 않은 거예요.
그러니까 왠지 자기 아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, 또 우리 아이가 좀 열등하다라는 생각도 있고,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. 그래서 학생들이 일찍이 보여준 거는 교사가 싱글 그레이드를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. 멀티 그레이드보다. 왜냐하면은 후에 느꼈을 때 더 많은 이게 문제예요. 펠트.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예요. 더 많은 계획을 짜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이 과중한 업무. 그런데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 다학년 학급을 생각해 봤을 때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그 학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, 그리고 다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친구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거의 이제 개별화 수업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맞춤형 수업이 제공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이 멀티 그레이드 클래스에서 일반적으로 분리해서 뭐 매스메릭 그다음에 리딩 뭐 이런 걸 분리해서 이제 학년을 가르치고, 대부분의 이제 교사와 이제 이 교장이 느낀 건데, 학생들의 그 교육적 그런 어떤 프로그레스를 고려해야 되고, 또 멀티그레이딩 클래스는 좀 뭐랄까요? 그래서 언디자이러블이 된 거예요.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된 거죠. 그래서 캐네디안 프린시플은, 그리고 교사들은 진술했어요. 멀티그레이딩의 어떤 커넥션의 문제를, 첫 번째, 인티그레이션 오브 커리큘러, 그래서 교육과정의 통합, 그리고 인디비주얼라이징, 그다음에 인스트럭션. 네,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풀어야 될 숙제예요. 그러니까 저도 캠프 때 항상 이 부분 때문에 설계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풀려야 할 숙제죠. 그리고 이제 시간이 부족하죠. 그 어떤 과목에 한다면. 그리고 또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죠. 당연히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요. 그리고 마킹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것도 어렵고, 왜냐면은 칠판 이렇게 있는데 그 칠판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. 그리고 더 need to attend one grade, 그러니까 뭐 하는 동안에 교수가 다른 그 등급 학년제를 하는 동안에 또 다른 학년에 참여를 시키는 거가 필요한데 그것도 어렵고, 그 다음에 워크로드가 굉장하겠죠. 이게 작업 부하가 굉장할 거예요. 그리고 교사의 시간이 부족해요. 이런 것들을 중재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, 지금 여기 보면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나 이게 어려운 거죠.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 더 이 다학년 학급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은 AI에 대한 도입 때문이에요. AI 도입, 그러니까 AI가 탑재된 뭐 플랫폼이든 뭐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학습 자료든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니까 결국 그레이드 클래스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조금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장단점이 나오고요.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도 나오고 하는데요. 이제 이 방법론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결과를 좀 잡았는지는 시간 관계상 이 앱스트랙트를 좀 간단히 한 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이 멀티그레이드와 멀티 에이지 클래스는 클래스룸은 두 개 혹은 세 개의 그레이드가 한 명의 교사에서 같은 시간에 이제 펼쳐지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. 그래서 이 아티클은 코그니티브와 넌 코그니티브 이펙트를 염려를 해서 멀티그레이드의 클래스룸에 대해서요. 그래서 이게 행정적으로 어떠한 그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
이 다른 나이의 학생들의 이 멀티 에이징 클래스룸이 교육적이고 페다고지컬한 베네핏이 있는데 이 엘레멘터리 스쿨에서요. 그래서 이 연구는 커그니티브 혹은 어치브먼트의 효과를 보는 건데요. 멀티그레이드와 싱글 그레이드 클래스를 비교해서 근데 no consistent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type 클래스룸 organization이라는 거예요.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논 커그니티브 이펙트 멀티그레이드와 싱글 그레이드에 또한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단일 학년제가 맞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커그니티브와 어치먼트 이펙트 멀티 에이지 클래시스는 또 이것도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논 커그니티브 이펙트 멀티 에이징과 싱글 에이지의 이 non 커그니티브 이펙트는 inconsistent 이펙트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제 이 결론은 실증적인 증거가 없어요. 이 과정에 대해서. 학생의 학습은 이제 서퍼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. 실증적인 증거를 좀 찾아야 한다. 이제 그런 연구물입니다. 네. 매우 흥미있게 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사실 이제 그런 어떤 대안학교 그 캠프들을 진행하면서 거기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께 막 여쭤본 적이 있어요.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했었냐 했더니 이런 대안학교는 이런 시도를 해본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근데 그때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막중하고 주어진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그 세우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원래 대안학교의 의미는 이제 우리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국가교육과정이 아닌 방식대로 이제 꾸려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교육기관이잖아요. 그런데 결국은 국가에서 꾸려놓은 교육과정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대안학교의 그 철학이 자꾸 무너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학교 가기 위한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위해서 대안학교에서 또 어쨌든 이 대안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 국가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 공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 국가교육과정으로 또 가게 되는 약간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더 관심이 생겼던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께도 좀 공유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좀 간단하게나마 이제 같이 연구물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.